안녕하세요. 경매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안산경매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 정리 및 권리 분석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우리가 주거용 물건에 입찰할 때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물건을 선정하고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현장에 나가서 임정을 하고 투자 분석을 한 다음에 입찰가 분석을 하고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거용 물건에 입찰할 때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임차인입니다. 등기상 권리 분석은 정말 쉬워요. 그런데 그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선순위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했는지, 권리 신고를 했다면 배당 요구는 종기를 내 했는지, 그리고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는지, 확정일자는 다른 제한 물건의 설정일보다 빠른지 등등등 살펴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선순위 세입자의 대항력 때문이죠.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했어도 배당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때 그 차액을 낙찰자, 즉 우리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허그, 보통 주택도시보조공사라고 하는데요. 허그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유해 대항력을 포기하는 물건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입찰자 입장에선 보증금 인수에 대한 부담이 없고 빠른 입주를 할 수 있게 아주 선호하는 물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허구 물건을 낙찰받으면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지고 우리가 인수할 보증금의 의무는 다 없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인생 자체가 다 그래요. 즉 때에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라고 안심하고 입찰했다. 인수해야 될 보증금 때문에 자기의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를 이해하려면 먼저 허그가 어떤 기관이고 이와 비슷한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구체적으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산경매학원 실전 낙찰반 커리큘럼에 대해 잠깐 안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기 실전 낙찰반이 12월 17일 개강을 하는데요. 강의일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11시부터 1시까지이고 기간은 8주간 진행을 합니다. 실전 낙찰반의 강의 목표는 초보자라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경매 물건을 선정하고 권리 분석을 하며 현장 임장하고 입찰가 투자 분석을 해서 혼자서 경매에 입찰하고 낙찰받는 과정을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는데 경매를 못 배우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경매를 배워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원장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에서 허그 물건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대신 지급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대유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물건을 허그 물건이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즉,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집주인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허그가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아서 이걸 대위한다고 합니다. 경매에 채권자로 참여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 이걸 허그 경매 물건이라고 하고요. 허그와 비슷하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를 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SGI 서울보증보험, HF 주택금융공사 등 이런 것들은 허그와 같은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그가 임차인을 대위해 경매를 진행할 경우 허그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그 물건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조건을 내걸기 때문입니다. 허그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대의하기에 일반 임차인과 같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안 전세 사기로 전세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매 물건은 낙찰되지 않습니다. 왜? 낙찰자가 싸게 받아도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고가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그에서는 법원에 내가 가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에 대항력은 포기할게, 이런 조건을 내걸고 법원에서는 이 조건을 수용해서 특별 매각 조건으로
대항력은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한다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그의 대항력 포기한 물건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허그가 경매 진행한 물건들은 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고 이비 이사를 갔기 때문에 비어있는 집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낙찰 받으면 명도 신경 많이 쓰이시죠? 이런 물건들은 잔금 치르고 허그에 전화해서 임차권 등기 맞수해주고 비밀번호 받아서 바로 입주하면 명도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끝.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허그 물건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부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허그 물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 우리가 입찰자 입장에서 바짝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허그 물건을 낙찰받으면 이 집은 비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현장을 방문하면 집에 누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입세대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말이죠. 이런 경우 집주인이 경매에 들어간 후에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고 임차인을 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명도 책임은 누구에게? 낙찰자,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낙찰 받기 전 물건지를 반드시 방문을 해서 점유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입세대에 나오는 세입자 중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늦은 세대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집주인이 경매 후에 임차인을 들였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기에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입니다. 이 경우도 임차인의 명도는 낙찰자의 책임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임차인 말고 다른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제한 물건이 설정된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데 강제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전입한 임차인이 허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 뒤에 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변제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임차인의 보증금 몇 천만 원을 낙찰자가 다 인수해야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으로 이상이 없냐고요? 없습니다.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전입을 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 변제 대상은 아니지만 그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항상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지만 됩니다. 안 그랬단 큰일 납니다. 자, 그럼 그런 물건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타경 575185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이 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요. 2억 9,4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보시면 대항력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 매각 조건으로 대항력은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한다는 걸 특별 매각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시면 21년 11월 18일 전입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확정도 없고요. 배당 요구, 권리 신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입일이 21년 11월 18일로 말소 기준 권리인 21년 12월 14일보다 빠릅니다. 이보다 빠른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특별 매각 조건으로 대항력은 포기했지만 이 뒤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를 받아놨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는 이 김땡땡 씨의 보증금을 인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후행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다면 그 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현장에 가셔서 김땡땡 씨 만나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김땡땡 씨를 만나서 확인을 해야지 그냥 대충 아유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다. 만약 김땡땡 씨가 몇 천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법으로는 안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판례에도 있어요. 이 사람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인정해 줍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허그에서 대항력은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을 내걸고 경매를 진행했어도 방심하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